용인시는 매년 봄꽃 축제를 개최합니다. 함께하는 행복한 용인의 대표 브랜드가 되는 것이 목표인 이 축제는 따뜻한 봄바람과 다양한 꽃들이 만개해 장관을 이룬다고 하는데요. 강희우 기자, 이 명품 관광도시 용인에 가면 꼭 한번 들려봐야 할 곳들이 또 있죠. 맞습니다. 국제 관광도시인 만큼 용인에는 가볼 곳이 정말 많았는데요. 한국 민속촌에서 한국의 전통을 배울 수 있고 기흥역의 백남준 아트센터에서는 백남준의 작품 세계를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에버랜드도 빼놓을 수 없는 용인의 자랑거리겠죠. 문화관광도시 용인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용인은 1970년대 이후 대표적인 관광도시로 성장해왔습니다. 1974년에 문을 연 한국민속촌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우리의 전통생활 문화를 흥미롭게 체험할 수 있는 관광 자원이 되어왔고, 용인 에버랜드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테마파크로서 연평균 850만 명의 관광객들이 찾는 놀이문화입니다. 용인 MBC 드라미아는 사극을 촬영하는 세트장이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한류 체험 공간으로 명성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용인 농촌 테마파크는 도농 복합도시의 특색을 살린 곳으로 모두가 함께 자연을 즐기는 체험과 힐링의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발전하는 용인의 새로운 얼굴이 되고 있는 문화복지행정타운. 시청청사와 시의회, 노인복지관, 청소년 수련관, 문화예술관이 한 곳에 모여 시민들에게 편리한 생활과 복지, 문화생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 전통과 현대, 그리고 일상과 예술의 융합으로 용인 시민들은 풍요로운 삶을 가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영상을 통해서 이 국제 관광도시로서의 자격을 갖춘 용인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세계에 맞춘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사랑하는 용인이 되길 바랍니다. 강희우 기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하는데 용인에는 어떤 먹거리가 있나요? 네, 용인하면 순대를 빼놓을 수 없죠. 용인의 중앙시장 아래 있는 순대 골목에서 맛좋은 순대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찰순대부터 뽀얀 국물이 일품인 순댓국이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는데요. 순대 골목뿐만 아니라 인자한 상인들의 모습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차이점은요. 일반 순대는 당면하고 선지가 들어가잖아요. 토종 순대는 고기, 야채, 찹쌀, 선지 이렇게. 지금은 여기가 더 유명해요. 대감보다. 옛날에는 대감 순대가 유명했는데 지금은 용인 내에서 만든 순대가 더 유명해요. 옛날에는 대감 순대에서 나왔을 때 돼지 기름을 많이 넣었잖아요.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고기를 넣거든요. 여기서도 크게 보면 이렇게 고기하고 찹쌀하고 야채하고 그렇게 들어갑니다. 여기 파는 순대는 토종 순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여기서는 주로 이제 토종 순대라고 하죠. 그러니까 전에서부터 만들어왔던 순대 그 방식 따라 하는 거. 그렇게 지역마다 뭐 병천 순대는 병천 순대 나름대로 그 저기 당면 좀 많이 넣고 해갖고서는 충청도 그 맛을 내는 거고, 여기는 그런 당면을 싫어하니까 당면을 주로 빼고 야채랑 고기를 더 넣는 거군요. 그런 차이죠. 여기 토종 순대는 맛이 어때요? 일단은 담백해요. 고소하고 담백하고 이제
그러니까 주로 우리 이쪽 지역 사람들은 이 맛에 많이들 저거 하니까 서울 근교랑 가까우니까 서울 입맛에 많이 맞췄고, 그러니까 서울 가면 주로 아바이 순대 해갖고 개성 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여기도. 전에는 이제 막창이라 그래갖고 요만한 창자 그거 갖고 했는데, 지금은 그걸 하면은 사람들이 냄새에 거부감을 느끼니까 작은 창자 거기다 넣어갖고서는 좀 맛이 좀 냄새가 없이 깔끔하죠. 그런 거예요. 대감 순대랑 일반 순대랑 뭐가 다른가요? 배감 순대는 막창에다가 야채, 고기 여러 가지, 열 몇 가지 재료가 들어가고, 그냥 순대는 시장에 파는 순대, 당면하고 그냥 선지만 들어가는 거고, 그냥. 옛날 순대는 옛날에 전통 순대가 똑같으니까 많이 드시고, 그냥 순대는 젊은 사람들은 입맛이 다 틀리니까, 맛이 다 다르니까 입맛대로 드시러 오세요, 여기는. 사장님은 뭐가 더 맛있으세요? 나는 옛날 순대가 더 맛있죠. 토종 순대. 다 손수 수작업을 다 해요. 저거 해놓은 거 저거 내일 만드는 거예요. 수작업으로 다 하니까 텔레비들 보고 많이 와요. 화면을 보니까 또다시 용인의 순대를 맛보고 싶은데요. 사골 육수를 펄펄 끓여서 만들어낸 순댓국과 쫄깃쫄깃한 찰순대는 입맛을 돋우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순대 골목에 있는 용인 중앙시장도 꼭 가볼 만한 곳입니다. 순대뿐만 아니라 족발, 붕어빵 등 많은 먹거리가 있는데요. 무엇보다 용인 사람들의 인심과 정을 느껴볼 수 있는 장소여서 많은 사람이 늘 붐빕니다. 용인 중앙시장 번창하길 빌겠습니다. 용인은 현대와 전통의 융합으로 풍요로운 문화예술을 꽃피우고 있습니다. 용인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여러 문화축제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창조적인 문화예술을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있죠. 네, 그 밖에도 시민이 행복한 문화예술 용인을 만드는 데 힘쓰고 있는 덕분에 용인은 문화예술의 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의 용인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용인은 전통과 현대의 융합으로 풍요로운 문화예술을 꽃피우고 있습니다. 용인문화원에서는 포은문화제, 서인성문화제 등의 전통문화축제와 전통문화 강좌, 시민역사기획,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문화예술 공연으로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체험의 장을 제공하고 있으며, 용인문화재단은 포은 아트홀을 비롯해 6개 상설 공연장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문화예술 공연을 개최하고 거리 아티스트 프로그램을 통해 용인 시민들의 일상에 문화예술의 풍요로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미술, 국악, 음악, 무용, 연극, 연예, 사진협회 등 8개 문화예술단체로 구성된 용인예총 역시 전문적인 예술 공연과 전시회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용인 시민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또한 백남준 아트센터 및 다양한 미술관들과 박물관 등은 역사와 전통은 물론 현대예술에 이르는 폭넓은 문화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용인 시민들은 풍요로운 문화예술 환경 속에서 전통과 현대의 새로운 융합을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할 만큼 용인의 모습을 충분히 볼 수 있었습니다. 용인문화재단과 용인예총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용인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한몫을 하고 있는데요. 용인의 문화가 더욱더 기대가 되네요. 용인에는 여러 문화축제도 있습니다. 그중 이 포은문화제는 우리나라 성리학의 기초를 세운 포은 정몽주 선생을 기리기 위해 시작됐는데요. 매년 5월이면 정몽주 선생의 묘역 행사장에서 펼쳐지는 포은문화제의 생생한 모습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고려시대의 충신이자 성리학의 기초를 세운 포은 정몽주 선생.
그는 조선 건국의 뜻을 같이 하자는 이방원의 회유를 거절하고 돌아가던 길에 개성의 천주교에서 희생당했습니다. 이후 조선시대 태종 6년 호은 선생의 고향인 경북 영천으로 묘를 옮기던 중 용인에 이르렀을 때 회오리 바람이 일면서 그의 이름이 적힌 깃발이 날아가 지금의 능원리 묘역에 떨어졌는데요. 이를 하늘의 뜻으로 여기고 이곳에 묘를 모시게 됐다고 합니다. 이것을 기원하기 위해 축제를 연 것이 바로 호은문화제입니다. 축제를 시작한다는 것을 하늘에 알리기 위해 재를 올리는 모습입니다. 춤너울 무용단은 화려한 춤사위로 축제를 장식합니다. 한국민속촌 농악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인삼 선생의 춤 공연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구한말 용인을 주 무대로 활동했던 당대 최고의 명인 김인호 선생에게서 춤을 전수받은 정인삼 선생은 용인의 춤 문화를 이어가고 있는 인물입니다. 옛 과거 시험을 재현한 전국 한시 백일장도 축제 행사 중 하나인데요. 호은 선생의 학덕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신명나는 국악 한마당도 펼쳐집니다. 현대사회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전통 문화를 진지하게 배우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 호은문화제의 이모저모를 살펴봤습니다. 용인은 포은 정몽주 선생의 학덕과 충절 덕분에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중심지가 되었네요. 앞으로도 풍성한 문화축제로 용인이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은 사람 중심의 교육복지도시, 자연친화 건강도시, 또 함께하는 행복한 도시 용인을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지역의 화제거리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